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마다 언제나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해 내 판단 기준이 유보되어 왔었다. 내 주관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난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30살이 될 때까지 쌓였는데도 기존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활동이 반대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집단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내게는 일종의 누구에게든지 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어준 셈이었다. 자퇴한 다음 날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고민을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셈이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도사 송호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바쁘신 분 오늘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네, 작업실에서 보는 것 오셨어요? 네, 작업실에서 가깝죠 여기서는. 네네. 네. 아 망원 쪽이죠. 네, 망원동입니다. 아 계속 쭉 망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올해 쫓겨날 줄 알았는데 계약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재계약? 자동 연장됐어요. 그래요? 네. 어. 그분이 다행이다. TV를 보시나 보다. 아, 잡고 있어야겠다. 아니 그 화교분이신데 아. 대만 화교분이신데 뭐랄까 되게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진짜요? 분들도 네. 계시구나. 네네. 저는 이제 거기 작업실이고 다른 쪽에 계신 이제 집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되게 뭐랄까 전형적인 어떤 건물주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되게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작업실 주인은 계속 저는 그것도 운이네요, 진짜. 네. 그 최근에 TV에서 그 작업실 장면 몇 번 좀 봤었는데 네. 좀 약간 발 디딜 틈 없는 상태가 된 것 같던데. 아 그래서 한 10일 동안 청소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청소한 게 그 정도. 아니 지금 지금은 좀 이제 발을 그때. 디딜 수가 있어요. 디딜 수 네. 있어요. 아 근데 그 재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너무 네, 저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부품 작은 부품에서부터 막 엄청 그러게. 뭐 많던데. 아니 그 주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네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분류하는 작업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10일 걸리더라고요. 10일. 네, 지금 이제 방송 이제 그거 촬영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촬영 끝났고 네. 방송도 끝났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오기 전에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딱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 시즌 마지막 회? 네, 했더라고요. 오리배, 네, 사랑의 오리배. 배. 네. 그래서 반절 보다 나왔죠. 네. 아유 뭐 굳이. 그 방송 출연을 하면서 뭐 또 다른 어떤 생활의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이제 XTM에서 그 공대형 방송 하게 된 게 작년 후반 정도부터 해서 그게 이제 파일럿 방송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이제 시즌 1이었으니까 뭐 한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벌써 1년이 됐나 그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별로 이렇게 되게 인기가 많으면은 네. 재방송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1200. 뭐라 그러지? 아무래도 채널이 뒤에 있다 보니까 맞아. M16은 많이 보는. 그게 그래요? 보면 네. OCN이나 CGV 뒤로 넘어가면 잘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 안에서 앞에서 70 왔다 몇 번, 갔다 80 몇 하는데 번 그러니까. 예, 거기가 70번대라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저도 변화된 거는 있었는데 되게 그 안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 뭐랄까 관객이나 대중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 어떤 뭔가를 만들 때에 이제 작가들이랑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러니까 작업을 하게 돼서 이제 어떤 전시장에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보여주느냐의 질문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방송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첨예하게 있는 거잖아요.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내용적인 뭐도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 기획회의랑 이런 걸 같이 계속 했었거든요. 출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멤버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래요?
단체 카톡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친해질 기간은 아니었잖아요. 방송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던데. 됐다 또 바쁠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는데 갑자기 우리 말 놓고 서로 형 동생 하죠. 내가 제일 큰 형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항상 제가 술 먹으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같이 야 내가 니들한테 왜 말을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시 개인전에 초대하면 오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뭐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싫어해 주는 사람들 그 어떤 이너서클 안에만 있어서는 나도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는 생각들이. 왜냐면 우리는 비슷하거든요, 생각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 뭔 생각하는지, 진짜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이번에 뭐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있을 때 다 패친 삭제했잖아요. 근데 저는 삭제 안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듣기 싫은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빨갱이에서부터 그런 거. 근데 그분들은 진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진짜 나도 모르겠지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꼭 공정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탐구야, 탐구. 탐구가 가깝다. 홍준표랑 네.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전에 올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전은 뭐 안 할 가능성이 전시를 부르면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거기까지 더 친해질 기회는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고민을 더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알게 된 게 용진이 같은 경우는 2번을 했으니까 용진이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고민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번 방송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접점이 있는 상황이 됐다. 근데 내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시나 뭔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르겠죠. 아니 그냥 궁금했어. 뭔가 지금 연예에서 지금 뭐 행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오면 바로 전시시키려고 그랬는데. 초대하려고. 초대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또 소비를 당하는구만. 우리 촌스럽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요. 우리 연약하고 외로우니까. 욕망을 밝힙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내용이 좋은 거 플러스 알려야 되는 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미끼질을 할 것이냐는 사실 되게 고민이잖아요. 얼마만큼 양아치처럼 갈 것이냐, 천박하게 해서 사람을 부를 것이냐. 근데 반대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이 우리의 뜻을 그런 거 절대 거야. 없더라고요. 절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특히 느끼는 게 특히 뭐 팟캐스트 하고 유튜브 하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봐줄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게 10년이 지금 지난 후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저희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저 같은 데를 부르지 마시고 좀 뭐 비엔날레 갔다 온 작가님들 좀 부르고 송호준 작가가 제일 유명해요 지금. 저희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해요. 지금 우리 공도사 32회 특집으로 부르신 건데. 32회 특집으로. 그러면 그런 방송 출연이 개인적인 어떤 작가로서의 활동하는데 도움이 뭐 방향 설정하는데 저는 뭐 앞으로 되게 많이 이제 참고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팬이 생기거나 뭐 이런 어떤 변화 개인적인. 정말 대단히 깜짝 놀랐던 거는 저 라디오스타에 한번 나갔을 때에는 제가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었어요. 진짜 다음 날엔 다 알아보셔가지고 동네에도 그렇고 뭐 이 동네 가도 그렇고 저 동네 가도 그렇고 LA 가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채널 파워랑 정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전시 작업은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이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너서클의 한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패친으로 맺어져 있고 서로 이제 뭐 누구 전시 보러 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기에는 내 전시 내가 아는 사람 다 본 거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대중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들만의 잔치.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으로 그래서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몇 번 또 저 미술 하시는 분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뭐 대중을 생각하게 되는 미술은 안 된다. 대중하고 예술이 붙으면 타락한다. 그 뭐 예전에 그랬었대요. 미국에서 저기 예술과 대중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예술이 타락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여전히 뭐 고민이긴 한데 하여튼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예술 좀 보고 싶네요. 네. 어떤 건가? 저도 어떤 의미로 타락했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 멋있잖아. 타락한 예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는 뭐 그냥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의 선택도 이미 미술 안에서 모든 재료가 사용 가능하고 대상을 누구로 생각을 할 것인가, 전체인가, 소수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이제 다양한 결들이 그냥 공존하고 그 안에 이제 나하고 가장 맞는 것을 이제 내가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옳고 뭐 저게 나쁘고 뭐 막 그 좋고 나쁘고를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으로 와 있지 않나. 그렇죠. 아니 저도 정말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성, 뭐 해체 네. 이런 이제 어떤 뭐 선언이나 아니면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것들을 밖에서 말해서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우선 그 송호준 작가한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본인을 과학자로 생각하냐, 예술가로 생각하냐, 뭐 이런 그냥 뻔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지 않아요? 그 질문을 이제 좀 받다가요. 네. 1년 전에 이제 XTM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과학자구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방송하나 보다 지금. 이제 연예인.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술가인지 네. 방송인인지. 근데 저는 그 하나 범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 개, 당, 뭐 미술계면 미술계, 뭐 또 뭐 당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번에 뭐 무슨 개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분들은 이제 어떤 목적하에 모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조금 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 아래 모이신 분들인데.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인간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술계든 과학계든 보면은 개의 논란은 되게 많은데 큰 주제는 말하면 이제 촌스러운 사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좀 무지하다. 너 근본주의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저는 고민이 뭐 요즘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범주를 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너랑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니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 인공위성을 처음 만들었던 연도가 지금 꽤 됐죠 이제. 인공위성 작업을 처음 2008년 12월에 네. 시작을 했는데 쏜 거는 13년 4월 19일 날 쐈죠. 발사 일정이 계속 미뤄진 거죠. 맞아요. 러시아 맞아요. 쪽에서. 그때, 네. 송호준 작가를 많이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또 개인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막 그걸로 송호준 작가를 이렇게 딱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지금 또 새로운 그 사이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활동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처음에 했던 인공위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음. 그 오히려 그 이후에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표현했던 작업들이나 활동들이 네. 너무 묻혀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되게 이제 뭐랄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뭐 인공위성을 쏘고 나서도 잠잠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글이 나가서 한번 크게 퍼지고 그 다음엔 라스 쪽에서 라디오스타 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볼래? 그러면 저를 그러면은 그 당시 가장 큰 고민은
그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해서 제가 되게 애국자가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국자와 한국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어서 뭐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이제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저를 좀 신랄하게 좀 까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되게 잘 까주셨는데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라스에 나갔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고 그걸로 또 다시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한 번 저 이제 셀프 디스 하려고 한 2-3번을 더 했어요. 국립현대에서 공연할 때도 셀프 디스 한 번 하고 결정적이고 또 미안하기도 한 게 이제 그 보안여관 그 쪽에서 일맥 아트 프라이즈 저한테 3회로 상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전시장에서 그냥 살면서 사람들 오면 술 먹고 뭐 이야기하는 포럼 같은 거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기대 가지고 뭐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톤은 그냥 뭐 약간 영웅톤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싫어서 인공위성을 한 건데 영웅 없애고 싶어서 한 건지 그게 반대로 된 상황이었으니까 책을 쓰라는 말도 많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베레벨 그게 있었는데 그 톤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비되고 싶은 대로 소비되는 거고 심지어는 문화예술계에 있었던 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제가 전시에 불려가게 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소비되는 형태로 가는 모든 상황 뭐 전시는 소비되는 형태로 제가 뭐 작가들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특정적인 패턴 뭐 세계 최초 한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소비가 계속 되는 상황으로 뭐 문화예술계든 뭐 아니면 뭐 벤처 과학계든 그쪽에서만 이제 불러주신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그거를 거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작업들도 했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뭘 느꼈었냐면 제 인공위성 이렇게 불리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근데 다른 작가들도 보니까 뭘로 불리나 봤더니 저 물방울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그러니까 매체의 그 어떤 기술적인 수단으로 저 작가를 부르는 거지. 저 작가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갖고 누구를 칭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이거나 매체로만 다들 불리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저는 인공위성이 띄울 때 인공위성이 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띄운다고 한 거지 뭐 어려운 일을 막 내가 막 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이 올 거라는 상상은 못했는데 막상 띄우고 나니 그런 반응이 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뭐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쩌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내용이라는 건 우선 보이지 않는 거고 접촉을 했을 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각적인 매체적인 거는 우선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적이고 누구나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심각해. 그리고 근데 원래 전공은 그 과학이셨죠? 아니 과학이라면 혼나고 공학인데 공학.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전공했다고 말하는 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말을 못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뭘 전공을 하겠어요. 인간이 무슨 19살에서 뭐 한 몇 년 깔짝했다고 전공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흔한 말로 생각을 합시다. 너무 무게를 두지 뭔 말인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가볍게. 해서 생각을 하면 가장 공대를 다녔었죠. 공대를 다녔었는데 갑자기 공대생이 네. 예술가로서 살고 싶다라는 그 전환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을 되게 동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대중적으로 보여지는 그 예술가들에 대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막 뭐 섹스, 마약
뭐 약간 자- 좀 뭐 기존에서 그런 좀 식 벗어나는 로맨티시즘 옛날 약간- 앤디 월 시대에 막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식의 그게 것들. 타락한 예술이죠. 네, 맞네. 그게 대중하고 해서 타락한 거네요. 그거네. 네, 그런 거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또 그 당시 제가 이제 스케이트 운동을 되게 좋아하니까 뭐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이트보드다 스노우보드, 뭐 BMX 예전에도 암벽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쪽에 또 이제 스트리트 아트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 막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하는 뭐 사진 이제 제가 찍는 일도 하게 되고 사진 찍어서 이제 뭐 우리들끼리 스노보더들 전시도 하고 이러다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제 프로 스노보더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이 너무 많이 부러졌어요. 네. 근데 팔이 너무 많이 부러지고 수술을 계속하는 바람에 뭐하지 하다가 졸업할 시즌이 다가왔는데 대학원을 가볼까 하다가 그냥 공대 대학원은 전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노예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학계는 거의 네. 그래서 대학원은. 이제 특히 공대는 출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거의 나가는 상황. 근데 문과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런가요? 문과는 복사만 안 돼요. 아니 그 심리학과 정도야 대학원. 뭐 목사를 좀 많이 하는 아니요, 거지. 그 모든 문과. 아 그래요? 네. 다른 계속. 데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고 도서관에서 커피 마신다는데 그건 제 오해인 거죠? 네, 아니에요. 예, 그 예, 복사만 안 돼. 신도리코 스폰 받아야겠네. 하여튼 근데 그러다가 막 그 당시 이제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막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다 MIT 미디어랩 같은 게 나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근데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데가 실력은 안 되니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정통부 산하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카이스트로 합병이 됐는데 정통부 없어지면서 똑똑한 사람만 가는 데잖아요. 똑똑한 사람만 가는 데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뭐. 카이스트급 아닌가? 그때 그랬었죠. 네,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대전 사람이라. 아 대전 사람이세요. 하여튼 과학의 도시 대전. 엑스포. 대전 네. 엑스포. 한 사람의 이제 정의 있는 다시 내려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반만 담근 거죠. 더 막 이렇게 뭐랄까 나는 예술가가 되겠어 뭐 이런 식도 아니고 난 예술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막 처음으로 뭘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뉴 미디어 아트 이제 다시 이제 막 유행할 때 2005년 뭐 4년이었으니까 핫할 때. 네 핫할 때 막 그때 막 다들 이제 뭐 그런 그때 이제 제가 뭘 좀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전시장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송우준 작가님 막 그러고 근데 이제 학교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온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 왜 학교 이름으로 안 나가냐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다른 대학원 교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대학원에서 쫓겨나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쪽으로 더 나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자퇴를 하고 작업실을 구해서 뭐라도 해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된 게 2007년 6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브라질 음악 밴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못하는 게 뭐예요? 뭐 음악도 하고 뭐 과학도 알고 뭐 공학도 알고 미술도 알고 아니 제가 잘하는 뭐 거가 스포츠, 아니잖아요. 뭐 스노우보드에서 그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거 거지. 해봤다라는 거지 잘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진 않을까. 뭐 조국도 아니면서 아니 왜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아저씨는 다 잘하는 거고 저는 그냥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이제- 안 좋으신 거 같네. 시력이. 네? 흠을 잡자면. 아니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이것저것 뭐 내가 주체적으로 뭐든지 하고 살아도 되는 어떤 예를 들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타이틀 같은 게 이제 그 당시는 작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길이었네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은 내면에 있었고 내면에 근데 있어. 뭐 내면에 그러면 잠깐 있었고. 이거는 작가들은 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다.
뭐 인공- 그쵸 그 안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 있지만 어떤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들이 항상 넘쳐나는 아,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어, 네.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회 아까 타락. 부조리까지. 자기 스스로한테만 긍정적이잖아요. 나만 용서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관대해. 아주 냉정한 어떤 잣대를 진짜 들이대면서 대단하시네. 에너지가 스스로의 에너지가 대단하시네요. 누구가 계속 생각나네요. 우리 병도사님의 그 삶의 아예 있거든요. 좀 삶의 모토가 하여튼 뭐 그러다가 와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러게. 변화들이 있었네요. 아니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퇴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근데 말리시는 선생님 없었어요? 아, 얘 조금만 더 내가 키우면은 뭐 하나 될 것 같은데 아니. 막 아깝다 막. 아니 근데 응원해 주셨어요. 한 교수님은 자기도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논문 이렇게 써서 성과 내고 싶지 않다. 응원한다. 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논문을 잘 쓰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힘드셨겠죠. 뭐 힘드셨겠죠. 하여튼 근데 이게 자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결국엔 내가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러한 일련의 것들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데스티니.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이제는 지금 꽤 오랜 시간 계속 해오셨는데 네. 또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거나 또 예술가로부터 뭔가 공격을 당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진짜 왜 예술가 맞나? 막 약간 그런. 그렇죠. 그 부분을 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쪼잔해 보일까봐 내가 분명히 그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이 말을 안 해야 됐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딱 담아놔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쪼잔한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쪼잔한 거 여기서 한번 말해서 얘기해볼까요? 청취를 네. 좀 올립시다.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아서 나가요. 글쎄 뭐 내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다른 분야들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아까 말한 이제 전공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성호준 씨는 예술대학교 출신도 아니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예. 그래서 내가 있을 수 있을 있을 것 수- 있을 같아요. 수 있죠. 별의 진짜? 별. 아,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예술계가 됐든 과학계가 됐든 뭐 공학계가 됐든 아니면 무슨 연예계가 계가 됐든 뭐 됐든. 연예계가 됐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어떤 주제들이 되게 비슷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파가 우리 파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네 파는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를 말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말을 제가 그래서 즐겨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북에도 올리고 뭐 포토샵 쓰면 예술가고 뭐 인두 쓰면은 과학자냐 뭐 이런 말도 제가 막 이렇게 분에 차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말을 닫았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됐었는데 뭐 다들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맞아. 왜냐하면 나는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원래 전공 다닌 애가 더 유명해요. 사회가 구축하게 네. 깨지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아직 저만 한 몇 달 전에 예술가 그냥 다 버리려고 했었어요. 이제 아예 타이틀을 이제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어떤 희망 같은 거는 이제 뭐 어차피 제가 모든 예술의 가치가 각자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마다 다 다른 거고 뭐 교육된 예술의 가치 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더 넓혀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예술은 맥커핀 같이 뭔가 실체도 없고 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바이블이자 핑계 같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은 피해요. 그 뭐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하여튼 그분들은 일단 피하고 몰라서 막 고민하고 그걸 알면은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뭔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표현 욕구가 부족한 게 네. 있을 때 결핍됐을 때 자꾸 그런 욕구를 작업으로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막 논쟁을 많이 벌였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이제 사건들이 생기고 나서 막 책상 엎을 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제 사는 존재가 이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드니까 이게 뭐 예술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아니 고민 좀 해보자는데 뭐 그게 뭐 이런 식의 고민이 있고 저런 식의 고민이 모르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데리다에 대해서 잘 모르든 들레즈에서 잘 모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그럼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뭐 한 일주일만 줘봐 나도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게 좀 껴줘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네가 구글의 원리를 모른다고 한들 구글의 원리를 공대생은 아나요? 모른단 말이죠.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너는 그거 고민할 수 있을까? 한 2년 정도 대학 다니신 분이 그러면 난 그래도 한 여기 10년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는 되게 이제 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소속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인공위성으로 작업을 한 거든 뭘 한 거든 그거는 어떤 작업이든 간에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게 뭐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말하려는 것도 물론 표면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 내가 왜 작업을 했을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땐 외로워서인 것 같아요. 안 외로워 보이는데 지금 아니 활동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맞아. 진짜 행복하면 안 해. 진짜 행복.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제일 작업하는 이유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다들 세상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나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근데 그 뒤에는 괴로움만 표현하고 싶으면 몰래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전시장에서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칭찬이든 뭐 비난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누가 남이 내 거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뭔가 공진이 일어났다, 교감이 일어났다라는 거가 그 외로움의 해소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좀 독불장군 같고 뭐 자기만의 예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이제 그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은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말 돌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은 지금까지 송호준 작가의 쪼잔한 성토를 장장 듣고 있습니다. 빙빙 돌려서 듣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나발이에 못 들어간 우리 독고다이. 아니 저도 되게 그래도 인정해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안 뭘 끝났잖아. 인정하냐? 뭔지 인정을 한다는 왜 거죠? 말을 끊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중간에 듣고 있는 아니 그 시청자들을 부분에 위해서 그분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로움. 네, 외로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게 연대한다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 쪽도 저는 한 새끼 발가락만 걸고 있은 지 또 한 10년은 됐는데 이제 튼튼하시네 스케일바가락이. 발톱만 걸어둔 적도 있다고. 암벽등반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음악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게 무슨 현대미술계나 무슨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나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내가 지금 이걸로 이렇게 두들겨서 내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인간이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이걸 음악계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굳이 예술계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무슨 뭐라고 불리우면서 예를 들면 음악을 한 2년 하다가 앨범을 냈잖아요. 그럼 음악계에서는 서로 형 동생이 돼요. 난 10년 새끼발가락만 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고 뭐 지속적으로 무슨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는 C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근데 그런 어떤 호칭이나 어떤 분류 같은 게 필요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폭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보여줬을 때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어야 되고 뭐 누군가에는 이거를 내 생각과 의도를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면 그 설명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 좀 이해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또 필요로 하죠. 기금을 나눠주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천박한가? 그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그냥 실용적으로. 걔도 외로워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외로워서 만들었다. 아니 근데 그런 지금 현재 예술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너무나 뒤섞여 있고 막 뒤엉켜 있다 보니까 얘를 그림이다 뭐다 설치다 뭐 다원이다 막 지금 이렇게 점점점 뭐 말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전혀 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그거를 하는 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러면 명칭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닌 것 산으로 같아요. 가고 있는 느낌. 아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제 나도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술계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 주변에 소수겠죠. 소수죠. 네. 네, 소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매체에 나와서 이제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거가 아까 말한 네. 제가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는 일이 중에 하나죠. 아, 저는 그 이미- 개를 강화시키면서 이미 저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삭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안에서의 내용만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냐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바라본 어떤 작가의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들이었던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예술가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매체가 그 예술가들을 그 영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재생산된 어떤 이미지들을 보고 내가 작가가 됐는데 되고 보니까 아닌 거지. 어떤 거는 오히려 아니어서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은 정말 자유분방하고 토론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은 거예요. 토론 안 좋아하는데 내가 막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받는 상처가 약간 요즘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에 대한 상처 같은 것처럼 많이 느껴졌던 이제 시기가 사실은 있었었죠. 진보의 어떤 예술가적 입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까 말한 그 나만 사랑하고 남은 다까의 그걸 이제 작가는 나만 다양해 하는데 남들까지 다양하니까 하면은 이제 용납이 안 돼. 내 나와바리를 너 왜 이렇게 다양하니? 나만 다양해서 내가 깃발 꼽아야 하는데 전체적인 약간, 네. 생존 본능.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술가가 아니다. 뭐 진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그런 권리도 우리한테는 그렇죠.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그냥 다양한 결의 그것들을 그냥 다 동시에 그냥 인정하고 기타 등등. 예, 기타 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뭐가 옳아서 얘네는 뭐 정직하지 않고 뭐 이래서 뭐 예술가가 아니고 얘를 제외하고 뭐 이런 것 자체도 지금은 좀 웃겨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공존하는 그 상태. 그래서 나중에 뭐 또 역사가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백년 공존하는 상태인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한테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를 인정을 안 했다라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예를 들면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 다른 거를 하다가 작업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술계로 들어오려는 어떤 발걸음을 할 때 이상한 그 분노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린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되게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런 사람 그 분노하게 하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예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거는 네.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네. 일 아니냐.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미지 그에 대한 그 고정관념, 뭐 엘리트주의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후배 예술가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 우를 뽑는 거랑 똑같은 어떤 상황 그렇죠. 악순환이 될까봐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한다는 이제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예전에 그 경기 창작 그 2박 3일로 캠프에서 제가 이제 예술가 코스프레하기라는 워크숍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제 거기 작가분들하고 막 큐레이터분들이 제 그 워크숍에 이제 계셨는데 예술가 코스프레하기로 해서 이제 작가를 네 가지 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비엔날레형, 두 번째가 갤러리형. 세 번째가 상업 뭐- 갤러리 뭐 세 대형 번째가 공간, 대양 공간형, 네 미술가? 번째가 자평. 그러니까 뭐 아웃사이더, 뭐 기타 등등. 근데 눈을 감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다 80%가 자평이었어요. 자평이 되고 싶다. 아니 그 설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게 그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평이었었고. 나만 돼야 돼. 네, 다 가고 싶다. 나는 비엔날레형인데. 그러니까 비엔날레형 한 분 계셨고 갤러리형 아예 갤러리 쪽 그게 간에서 작업을 이렇게 유통하고 싶다라는 분이 한 서너 명. 진짜? 그리고 대한공간형도 한 서너 명. 근데 대한공간은 생각보다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평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예술가의 상은 아니면 예술의 그거는 진짜 다 다양성인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어떻게 내용이 어떤 설문조사 내용으로 이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아니 그냥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1번 사람들한테. 이거다. 아니, 2번 이거. 1번은 문답지가 아니고 얼굴을 보고 대화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40명이 앉아 있는데 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거짓말한 거야. 거의 다 비엔날레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일단 그 4번 들 때 난 내가 아티스트다라고 드는 거야. 갤러리 소속 갤러리에 이제 선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뭔가 이렇게 작품을 내가 그리면 팔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보장돼 있는 것. 사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드러내는 거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가 왜 힘든가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좀 뭔가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아니 근데 자평은 그거지. 나 비엔날레도 가고 싶고 갤러리 소속 아니 작가도 그런 식으로는 아니네. 제가 아니야? 설명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자평은 진짜 잡초 같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였었지. 네. 비엔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비엔날레 형 작가들이 좋아하는 음식에서부터 옷차림, 말투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재밌다. 각자 형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들 다들 자평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자평하다가 대한공간에서 떠서 갤러리 갔다가 비엔날레 간 사람도 이제 막 팬티까지 이제 다른 브랜드 있고 약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평에서 뜨면 다 할 수 있어. 자평은 사실. 유니클로 입고 그렇지. 그치 이제 나중에 에르메가 입는 아, 입는 데까지 가니까. 속마음은 자평인데 비엔날레 불려가는 거지. 그치. 아니면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희망의 상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다 답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더 정확한 게 진짜 자평어로 살았는데 그 잡스럽게 산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는데 비엔날레에서도 오라고 하네.
뭐 이런 거를 다 꿈꾸고 있지 네, 않나.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내가 비엔날레를 가겠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갤러리에서 오프닝에서 인사드리고 근데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게 좀 아니라.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술가들을 약간 성직자처럼 보는 어떤 시선들이 분명히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뭔가 진실하고 뭔가 돈의 그 욕망에서 좀 벗어난 어떤 정말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자유로운 영혼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왠지 그런 걸 겉으로 드러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 딱 돈 벌려고 딱 이렇게 그리는구나.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런. 저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게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되게 밝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이미지의 고정관념 아닐까요? 왠지 자파는 명품 백을 메거나 자파인 사람이 그러면 막 저 사람 약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막 그런 어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이래야 되는데 이 공식에서 벗어났을 때 그 어떤 막 공격들이, 크리틱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들은 말이긴 한데 일부러 뭐 그래서 중국에서 작가들이 일부러 그렇게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을 듣긴 했었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메리아스 입고 명품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리아스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게 뭐 한 4-50만 원씩 한대요. 메리아스가. 메리아스가? 그 중국 작가들이 입는 머리 짧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냥 일부러 뭐 그런 욕망을 안 드러내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어떤 실망감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올바른 사람일 거야. 올바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올바른 사람일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 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운동을 하는데 네, 자기 밑에 사람 돈 안 준다든지 이런 거가 네.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망을 드러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생각을 되게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작가님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너지신 분들이 많죠. 막 대한 공간에서 네, 뭐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대화를 했을 땐 너무 이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서 정말 너무 생각이 책을 같다라고 많이 읽으신 생각을 것 했는데 예, 그런 것 같아.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마치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한데 실제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이기적이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정신분열이 많아.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정신분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너무 그 유명하신 작가들의 뒷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물론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뵌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분은 정말 국립했는데 뭐 어쩌고 되게 유명하신 진짜 이니셜이라도 좀. 이니셜만 나오면 다. 아니, 너무 바닥이 잡아서. 네, 근데 되게 젠틀하시고 뭐 이렇게 알려주신 분인데. 나 누군지 그냥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알 것 같아. 본인은 되게 이렇게 진보적이고 뭐랄까 젠틀하다고 믿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젠틀하다고 하니까 옆에서 아마 직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거는 그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돈을 얼마나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냐는 이야기 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쓰레기여도 남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예술을 하든 뭐 과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개인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나? 그 소위 말하는 영웅들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치, 그게 이제 진보적이면 진보적일수록 그런 말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게 또 수요가 있잖아요. 그 진보적인 그 말에 맞아.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뭐 세상에 아니면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는가 보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이제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면 장땡이란 말하고도 이제 뭐 가치를 뭐 그 걔를 같이 할 수도 그거 있는. 근데 아니 근데 그거 왜 굳이 미술계까지 와가지고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다 옆에 있었을 텐데. 아니 저는 사회생활을 한 게 이제 거의 미술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근데 미술계에 사시는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좋은 신금을 울리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와서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맞아요. 어떤 진지한 같은 시인도 있잖아. 그니까. 그 생각 사고 자체는 말만 하면 뭔가 정말 더 멋있어요. 그 행동을 안 보면 돼. 근데 이제 뭐 그 성추행 사건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터지고 났을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을 겪었죠. 겪었죠.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더욱 싫어지는 게 그 이제 잘난 어떤 멋진 말 하는 사람들, 단언하는 사람. 네. 야, 네가 예술을 알아? 이렇게 할 거면 예술하지 마. 이렇게 해. 예술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뭐 너무 잘하는데. 가르치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일단 멀리하고 봐요. 저 사람들은. 네. 일단 문제는 그런 분들이 미술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도하고 게 있죠. 문제죠. 네. 네. 괜찮아요. 그 우리는 어차피 그냥 우리들끼리 알아서 그냥 잘 살고 있어. 우리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쓰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그게 좀 문제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난 항상 생각한 게 왜 그렇지. 귀족들의 역사가 마치 모든 사람의 역사인 것처럼 어떤 진짜 승자예요. 승자의 승자의 역사.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럼 이건 패배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아 근데 패배자 아니에요. 역사만 골라서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도 되게 아니에요. 많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 패배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는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희는 항상 좀 더 너무 앞서가서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이 뭐야, 이 우리의 인큐베이터 생각을 발언이야? 못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좀 슬프네요. 다 같이 쫓아다니는 어떤 상황으로. 아니에요. 이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꼭 그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이 쪼잔함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길어? 쪼잔함이 한 시간이야? 왜 쪼잔했냐면 네. 다양한 짓거리들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도 심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맛있는 식당을 가고 싶은데 다 일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 무슨 커피야.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몽골 요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뭐 당연히 뭐 그냥 신라면 끓여서 해주는 데도 있어야 되는 건데 다 화덕 피자면 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원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상황. 그래야 뭐 잡지를 봐도 뭐 이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재밌어지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쪼잔함에 대해서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네요. 네. 예, 우리 그럼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증문 예. 즉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증문즉답이요. 네. 예.